오늘의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키워드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될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는 이러다 다 죽어! 미국 기술주 폭락 쓰나미, 반도체 운명은? 이라고 반도체 이야기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 부분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빅테크가 어떻네 저떻네 뉴스가 많습니다. 제가 이거저거 찾아보니까요. M7에 대해서 이제는 우울한 칠형제가 됐다라고까지 하더라고요. 네.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떤가요? 일단 실적을 발표한 알파벳을 필두로 해서 다음 주에 굵직굵직한 실적 발표가 계속 진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0일, 애플이 8월 1일, 그리고 우리가 대망의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8월 15일 날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실적 발표의 재료성 이제 소멸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들, 오히려 이제는 실적에 대한 이슈가 사실은 악재로서 작용할 그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이유는 기간 조정을 더욱더 충분히 받는다고 하면은 8월 15일 이후에 종목에 대한 재조정 구간 이후에 반등 국면을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보면은 30일 날 당장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네. 관련돼서 이제 우리가 애저 오류 대란으로 비용 발생 이슈가 있었지만 그래도 실적은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전망을 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M7 가운데에서 급락했던 종목이 우리가 테슬라가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주가가 반등 국면을 보여줬지만 네. 사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사실 이 자동차 판매량보다는 우리가 FSD라든지 자율주행의 흐름에 따라서 이 상하이에서 이제 승인 이후에 로보택시에 관련된 8월 8일 날 이제 우리가 출시가 임박했다는 네. 소식이 연기되면서 주가가 좀 흔들렸죠. 반등 국면을 네. 이제 계속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좀 오히려 악재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 다음에 볼 것이 내년에 이제 상반기에 우리가 저가형 모델 2라고 하는 저가형 모델 출시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모델 Y가 주가의 흐름을 좀 그래도 실적을 좀 반응을 좀 지켜줬다면 네. 이제는 저가형 모델 2가 나와서 최근 들어서 우리가 현대차의 EV3라든가 저가형 모델 출시가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테슬라가 그동안의 전기차 시장에서 과점 점유율을 잃었던 이 순간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을 계속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경쟁사에 계속 된 이 전기차의 진입을 봤었을 때는 지금 테슬라의 멀티플이 일단 포워드로 봤을 때는 한 80회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사실상 우리가 어제 포워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포워드를 PR을 봤을 때는 7배에서 6배 수준이거든요. 네. 과도한 고평가는 예상이 되지만 그래도 테슬라라는 이 실적 성장세에 힘입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지는 말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긍정적인 흐름에서 FSD 자율주행의 선구자로서 소프트웨어의 우리가 그 과정 종목으로서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참 있습니다. 테슬라는 여러 시각으로 봐야 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네. 같아요. 트럼프 관련주도 됐다가 소프트웨어에서 자율주행 관련주도 됐다가 거기에 저가형 모델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저가형 모델 나오면 한 번쯤은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지만 빠지는 것만 바라볼 건 아니다. 일단은 실적이 쭉쭉쭉 발표가 되고 그때까지는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지금 기술주들이 훅훅 빼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올렸으니까 뺀 거다. 아니다. 이제는 그만큼 올렸으니까 이제 그만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하면서 이거 거품이다. 아니다. 그냥 조정이다.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어떤 시각 갖고 계세요? 일단 그 반도체에 대한 멀티플 부담을 계속 얘기했지만 실적이 계속 받쳐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도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7월 중순, 7월 16일 날 트럼프의 보호무역 관련된 언급에 따라서 네. TSMC가 100% 우리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발언을 보이면서 사실 그동안의 우리가 보조금에 관련돼서도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였지만은 이것이 소멸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영업이익 급감이 이어질 수가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가려운 곳을 테슬라가 한번
긁어줬다는 차원에서 네. 저는 AI의 주가 조정은 오히려 더 지금 빠른 시점에서 조정받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좀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매도 빠르게 받는 게 네네 맞습니다. 일단 저는 이 시점을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주의고 네. 건강한 조정에 대해서 한 표를 주고 싶고요. 네. 추가적으로 이 AI 산업은 사실 지금으로서는 사이클이 그렇게 짧지는 않다는 거고 금리 관련된 뭐 수혜주다 아니다라고 논하기에는 네. 지금의 이 트렌드적인 면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인 성장세는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HBM3E 같은 경우는 네. 사실 블랙웰도 마찬가지고요. 네.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쇼티지 상황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을 네. 의심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건강한 조정 하에서는 지금 시점일지 아니면은 우리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8월 중순 이후에 엔비디아 실적을 한번 보자는 의미가 사실 그 우리가 빈룸 실적 발표가 지금 SK하이닉스 실적 발표했고요, 삼성 실적 발표했고, 구축거래가 실적 발표 다 했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까지 오늘 긍정적으로 잘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그 재료성 소멸이 어느 정도 끝나갈 때쯤에 8월 15일 날 어느 정도의 퍼포먼스가 엔비디아가 보여줄지 거기에 따라서 다시 이런 밸류에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강한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뉴스가 아니라 트레이딩적인 측면으로 좀 끌고 가볼게요. 사실 고점에서 소위 물렸다라고 매수하신 분들 분명히 하이닉스를 필두로 IT에 대해서 있으실 거고요. 어제 급락할 때 막 주워 담은 개인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미 매수를 하고 내 포트에 하이닉스가 있었던 분들과 반대로 어제 매수하신 분들의 투자 전략이 달라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떻게 두 가지로 좀 갈라서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지금 반도체 업황을 제가 네. 건강한 조정이 아니라고 본다면 네. 재차 반등 시 아까 말씀드렸던 8월 달에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때 쌍고점을 찍을 때 당연히 나와야 되는 수순인데 제가 건강한 조정이라고 일단은 그 흐름을 어느 정도 한 표를 이쪽에다 던졌다면은 네. 기존의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과 지금 시점에서 잡은 분들도 계속해서 바이앤홀드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원래 정상입니다. 단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우리가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의 조정폭이 하루 만에 5%대 이상의 왔다 상승과 갔다 하락이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정도의 상승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강심장이신 분들은 있겠지만은 엑시트를 할 수 있는 방법밖에는 사실 없어요. 고점에서 그쵸. 잡는다면. 네, 그래서 무섭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의 손절 물량을 좀 참으셨다가 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쯤에 일부를 수치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흐름을 한번 좀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네. 최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SK하이닉스라든가 한미반도체는 20% 이상의 조정폭을 충분히 받아놨기 때문에 네. 지금 가격대에서 이제 우리가 추후에 질문을 또 말씀을 해주실 네. 거지만 미리 다 하면 좀 그렇죠. 그래서 HBM3 관련돼서는 ASP도 10%대 이상 상승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향후에 또 증설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한 물량을 계속해서 가동률을 높여간다면은 지금 멀티플이 그렇게 좀 비싸지는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포트에 IT가 없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죠. 네. 아까 엔비디아 실적 8월 15일 얘기해 주셨는데 이때 이후로 매수를 해야 할까요? 그런 분들은? 사실 지금 IT 굉장히 담고 싶은 시점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8월 15일 날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그 정도의 흐름을 좀 긴 호흡으로 지켜보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혹이나 지금 가격대에서 조정폭이 다음 주에 또 추가적으로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도체의 수급이 조선이라든가 일부 이제 우리가 방산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조선주들이 굉장히 셌는데 네. 수주 산업으로서 좀 옮겨가고 있죠. 온기가 좀 네. 퍼지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반도체의 조정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다라는 말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9월달에 FOMC가 거의 100%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금리 높죠, 인상이 가능성이. 네. 기정사실 오늘도 미국의 GDP가 2.8% 정도 이제 양호한 GDP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7월 30일 날 있을 FOMC에서는 금리 올리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네. 그렇게 따진다면은 바이오 업종이라든지 일부 섹터들로서 반도체 수급이 이어갈 수 있는 제가 아까 전에 건강한 조정은 이러한 조정을 말했던 거지 네. 예, 주가 가격 조정이 더 추가적으로 나온다라는 것보다는 기간적으로 좀 더 시간
시간을 갖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에, 그리고 예. 네, 이렇게 좀 투자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IT에 대해서는 지금 뭐 사야 되나 물을 더 타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좀 꼬치꼬치 여쭤봤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IT에서도 지금 방금 HBM 말씀해 주셨지만 HBM이 유망한 것도 있고 그 외에 반도체 내에서도 섹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메모리니 비메모리니부터 해서 소부장이니 뭐니 아니면 아예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건지 IT 내에서 섹터 중에서는 어떤 걸 가장 유망하게 보고 계세요? 네, 지금 보니까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이제 우리가 앞서서 엔비디아가 좀 기침을 하면 네. 하이닉스는 감기에 지금 걸리고 병원 가야 돼요. 예, 소부장 따는 중환자실에 이번에 누워 있는 호흡기 종목이 있을 꺼야 정도로 굉장히 이게 사실 밸류 체인에 있어서 그 먹이사슬의 상단과 하단의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가 지금 5조 5천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20% 빠졌다. 그거는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멀티플 해석을 하지 말고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 이게 우리가 뭐냐면 속도라는 것은 우리가 속도를 얘기할 때는 거리를 이제 그 시간으로 나누는 건데 그 속도가 나눈 시간 단기간에 급속도로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것이 오히려 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에서는 이제 중소형주들 우리가 소부장 종목들에 대해서도 이 섹터를 좀 네. 압축할 필요는 그쵸.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앞서서 우리가 CXL 관련 삼성에서 좀 그 HBM이 좀 늦어서 CXL 쪽으로 좀 회선을 좀 돌렸지만은 네. CXL로 양산화돼서 대량 수주 나오는 것이 사실 없다는 점. 그리고 뉴로모픽 관련돼서도 종목들이 우리가 뭐 IP 관련이라든가 뉴로모픽 IP 관련이라 이런 종목들 보면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이 네. 사실은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주가 수익 비율 계속해서 이익을 내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ETF, 우리가 반도체 ETF의 상단에 있는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이런 시가총액 상위 소부장 쪽에서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흐름도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정 중에서 우리가 과점의 역할에 있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전공정 관련돼서는 전공정. 삼성향이 좀 흐름을 동조화시키는데 후공정에서는 SK하이닉스 향이 좀 대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에서는 네. 점수를 더 준다면 후공정 쪽으로 어. HBM 쪽 우리나라가 잘하는 쪽 네. 국산화에 좀 빠르게 우리가 좀 그 흡수된 성공한 쪽으로 쪽. 네.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네. 종목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자면 네.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라든가 모듈 패키징 저희가 뭐 답은 우리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이미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네, 네. 아실 건데 언제쯤을 투자해야 되는지를 사실 뭐 보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네. 반도체 이제 핸들러 쪽에서 우리가 테크윙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MLB 쪽으로는 뭐 엔비디아 뭐 다양하게 구글 쪽으로도 다양한 고객사를 갖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이번에 2분기 실적도 뭐 사실 뭐 의심할 필요 없이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뭐 마지막으로 제가 추후에 한미 반도체를 말씀을 드릴 거지만 네. 이렇게 좀 이 HBM의 뭐 과점의 역할을 좀 주고 있는 종목들을 당연히 보셔야 된다는 점을 뭐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앞서서 이제 테크윙 잠깐만 말씀드리면 2분기 영업이익 71억 원으로 전년 동기 190% 정도 업사이드를 보여준 네. 상황인데 주가는 어떻죠? 고점에서 지금 내려와 있죠. 변동성을 보이면은 8%대 막 7%대 이렇게 크게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이 잦아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때쯤에서 어느 정도의 분할 매수 차원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선별적인 공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확실히 이 종목을 잘 골라야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탑픽으로 보고 계신 게 한미 반도체일까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아니 말씀하시는 게 예, 한미 반도체 얘기를 계속 빼놓고 제가 말씀을 해드렸는데 하반기 저희가 이제 그 레포트가 지난주에 우리 강민정 현대차 연구원이 사실 반도체 쪽에서는 굉장히 이제 베스트애널로서의 긍정적인 굉장히 또,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으시죠. 좀 네. 큰데요. 지금 보니까 한미 반도체가 오늘 실적 발표를 뭐 영업이익 464억 원, 컨센서스 19% 이상 상향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등폭을 오늘 보여주고는 있지만은 예상보다는 크지 않은 반등폭이죠. 사실은. 조금 아쉬웠어요. 네, 아쉬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빅다이 TC 이 본더 출시 계획도 있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26년 예상보다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앞선 하이브리드 본더를 개발을 하고 우리가 일전에 그 하나에서 나오는 정밀기계 쪽에서 우리가 TC 본더의 진출 얘기가 있었지만 네. 사실 경쟁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하이닉스와 협업을 한다고 해도 한미반도체 본연의 TC 본더의 기술력에서는 저는 한미반도체 독주 체제를 뭐 올해뿐만이 아니고요. 네. 내년 이후까지도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뭐 매출 같은 경우에 올해 6천억 원 지금 보니까 2분기 실적 보니까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요. 네. 내년 정도에 1조 2천억 예상했는데 내후년 2조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보면 지금의 50배 이상의 멀티플은 뭐 2년 후에는 10%대까지도 멀티플이 좀 싸질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네. 지금 13만 원대에서 뭐 15만 원대 한미반도체가 횡보 구간을 보인다면은 네. 우리가 충분히 공략을 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고점까지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면은 뭐 한 지금 가격대에서는 20% 이상대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근데 20%대가 굉장히 큰 수익률이거든요, 사실은. 쉽지 그래서 않죠. 그래서 지금 목표 주가는 전고점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면 17만 원, 20%의 지금 업사이드를 좀 보실 수도 있겠다. 손절가는 12만 원대 손절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이익이 550억 원대 나오면서 거의 전년 동기 대비 400% 가량 올랐습니다. 여기에 3분기에도 실적 좋을 거다라고 한미반도체에서 밝히기도 했기 때문에 업사이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의 김성훈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